이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일교 A1 리서치 대표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UBS의 이제 크레디티 스위스 인수로 인해서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 코코펀드 관련 이슈도 남아 있고 아직 좀 악재 여러 위험 요소가 남아 있으면서 역시나 이제 FOMC를 좀 많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참 천만다행이죠. UBS CS,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UBS가 잘 산 거죠. 이게 스위스 정부에서도 거의 엄청난 걸 지원해 준다 그랬잖아요. 원래 안 살라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고 볼 수. 나중에는 저는 UBS가 굉장히 좀 월가에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밸류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위기만 끝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코코펀드 얘기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코코펀드의 문제가 지난번에 HSBC도 코코펀드 발행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겁나서 팔고 채권 내려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관행이 은행이 만약 인수합병되거나 좀 잘못되면 주식 그 회사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의 손실이 더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일부 보상을 해주고 이 코코펀드라고 해서 채권을 투자한 사람들한테 상각을 0을 만들었어요. 제로를. 이게 지금까지 선례가 없었던 케이스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거 소송 걸 못해요. 그러니까 소송 걸어서 만약에 소송 지게 되면 이게 또 뒷파동이 날 수 있다고요. 또 하나는 지금 AT1, 그러니까 코코펀드 시장 자체가 2,750억 달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은행 위기가 좀 길게 가면 사람들이 우리 은행도 혹시 이러다가 코코펀드를 빼버리면 그러면 또 단기 자금 경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여지는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대응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좋은 점이고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리만 브라더스에 대한 그 악몽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존재감이 굉장히 커지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연준, ECB, 캐나다, 영국, 일본, 스위스 바로 그냥 달러 스왑 매주에서 매월까지 해버리잖아요. 예. 엄청나게 좋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미국 은행의 단기 대출 이거를 사람들이 QE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양적 완화. 아닙니다. 왜냐하면 QE는 돈을 시중에 푸는 거잖아요. 국채를 매입해서. 근데 이거는 지방은행들이나 또 유동성 위기가 있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국채나 MBS를 담보로 해서 단기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이 은행이 당장 자금이 굉장히 좀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이 단기 대출 받았다고 해서 그 시중에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유동성이 또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이든 대통령도 너무 약간 오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은행에 대한 이게 위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 워런 버핏 달려갔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막 기사 흘리잖아요. 그 은행에 대한 구제 논의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왜냐하면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 그러니까 그때 워런 버핏 그 회장이 2008년도에는 골드만삭스 50억 달러 투자했고 2011년도 유럽 재정 위기 때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50억 달러 했잖아요. 근데 지금 기사 나오는 거 있나요? 아니요. 없죠.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네. 만약 이러다가 워런 버핏이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시장이 뭐야? 우리 워런 버핏라는 회장이 지금의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빨리 만나서 왜 빨리 언론에 흘렀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당장은 막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후폭풍 불 수 있거든요. 너무 오버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흐름들로 가서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3월 FOMC 끝났죠, 이제. 아무리 소비자 물가 지표 잘 나오든 이제 이렇게 잠재적인 리스크 있는데 50pp 올리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25pp 인상에 5월 달 금리 인상 종료. 그리고 이번에 3개월마다 한 번씩 점도표 나오잖아요. 점도표 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번에 파월 의장 코멘트 나오겠죠.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렇게 할 때 또 매번 말이 바뀌어요. 맞아요. 지금 월가에서 지금 파월 의장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 옛날에 상원에 청문회 갔을 때 그린스펄이나 옐런이나 아니면 버냉키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하게 막 당신 정책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닙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의장들은요 스무스하게 넘어갔거든요. 이번에 파월 의장 보세요. 핏대 세우면서 뭐.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강경하게. 아마추어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 시장에서 연준 의장에 대한 신뢰성 이게 이제 나중에 잠재적인 리스크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통화 정책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어제 보니까 아마존도 또 감원했던데 이런 식으로 빅테크가 계속 감안하는 걸 보면 하반기 분명히 경기나 소비가 안 좋다는 걸 미리 알고 감안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예. 하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4일 날 PMI 지수가 나오거든요. 제조업이나 그 서비스업. 근데 제조업 볼 거 없고요. 이미 망가졌고 예. 서비스업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이슈가 많이 묻혔더라고요. 중국하고 중국, 러시아. 왜 묻히죠? 정상회담. 이게 왜 묻히죠? 저는 만약에 여기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해법이 나오면 공급망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예. 지금 글로벌 은행 때문에 모든 이슈가 다 묻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파월 회장이나 페드 입장에서는 25 동결을 못 해요. 이러다 동결하면 어떡하죠? 근데 동결을 네. 못 해. 왜냐하면 동결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쪽에 투자된 돈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빅스텝도 못 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금리 인상을 조기 종료할 것 같아요. 5월 달. 이번에 점도표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정리하면 급한 불은 껐다. 그런데 아직은 잔잔한 리스크는 남아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아직까지 그렇죠. 굉장히 지금 관망하는 느낌이 예. 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현지 시간으로 22일 FOMC 뭐 어떤 발언이 나오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증시 지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죠. 뭐 오늘도 시장 보면은 2차 전지 관련된 것만 또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뭐 다른 종목들은 아직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것만 가는 장세고 예.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강한 스토리가 있거나 이런 종목 아니면 못 갑니다. 예. 예전에도 그랬는데요. 더구나 지금 은행들의 문제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면 투자하는 입장에서 강력한 모멘텀 없는 주식을 쉽사리 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갖고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보면 굉장히 막 진입 장벽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봇 같은 거 삼성전자에서 또 투자.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아니면 쉽지 않은 형태의 흐름이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신용장구가 2조 2천억까지 올라왔다 역대 최고다 네, 그랬는데 말씀하셨죠. 제가 일주일 지났는데요. 이 신용장구를 3천억밖에 안 팔았어요. 아. 그러니까 4일 동안 팔다가 예. 어제 신용장구를 개인들이 또 1,400을 또 샀어요. 그거 왜 샀지라고 보니까 야, UBS가 CS 인수하면서 아 이제 좀 괜찮겠지라고 안도감 때문에. 그래서 또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드릴게요. 신용장구 이렇게 자꾸 사면 변동성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가면 4월 중순 정도 되면 우리 시장에는 약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달러 약세가 어떤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리 연준이 강달러 정책을 썼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은행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파생 상품이었는데 이제는 예. 국채나 MBS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방은행들이나 아니면 CS 문제도 그러면 이거는 금리 올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강달러 정책에 대한 후유증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이제는 강달러 정책을 더 이상 고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그쵸. 상대적으로 약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4월 중순에 이렇게 잠깐 우리나라에 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문제는요. 하반기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은행에 대한 신용 리스크가 더 불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CS 같은 아니면 UBS 같은 아니면 미국의 은행들 같으면 미국의 국채나 MBS 모기지 채권 같은 걸 팔겠어요? 어차피 그거는 연준에서 담보로 단기 대출 해주는데 그렇죠. 그럼 뭘 팔겠어요? 이머징 국가의 우량 주식을 먼저 팔겠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그리고 하반기에 금융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저는 이머징 주식,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의
주식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연준은 미국의 국채나 MBS를 담보로 해서 단기 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 걔는 팔면 안 되잖아요. 담보가 없어지니까. 그럼 담보가 없는 이머징 국가의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는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안한 시기에는 무조건 스토리 있고 모멘텀 있고 모멘텀이 있고. 강력한 주식만 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 벨벨 때리다가 다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중국 러시아 회담이 조금 잠잠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공급망 재편 이슈라든지 또 이 CS발 이 코코펀드 뭐 흔히 이야기를 해서 이제 본드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네, 본드런. 이런 리스크가 나온다면은 우리 시장 영향을 받겠죠? 봤죠. 근데 지금 제가 조금 이번을 보면서 되게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잔재적인 리스크는 놔두고 있는데 굉장히 빨라요. 되게 신속하게 하고 대응이. 있어요. 예. 예. 우리 워런 버핏 회장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할지가 이제 가장 궁금한데 잘 안 살 것 같아요. 예. 아직은 끝난 것 같. 왜냐하면 그 2008년대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넣을 때도 그랬고 예. 2011년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넣을 때도 재정위기 때 넣을 때도 그렇고 최악으로 갔을 때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잠재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의 시진핑하고 푸틴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나올 가능성은 조금은 좀 낮지만 혹시 나오게 되면 공급망 인플레이션이 좀 예. 해소가 되잖아요. 이거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코코펀드라고 얘기했는데 요건 일단 다 막았어요. 막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CS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소송 건단 말이에요. 근데 예. 소송 결과에 따라 또 이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물은 막았는데 이제 작은 물결, 소송 그쵸. 결과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물결은 아마 실물 경제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금융 경색이 하반기에 지금 말고 예.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걸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건 우리 워런 버핏 회장이 과감하게 이야기하는지. 투자를 예. 안 하면 아직 리스크가 좀 잔재하고 있다.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지금 나온 기사 없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잠잠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이 하반기 실물 경기 어떻게 될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